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역시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공식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뒤에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4도, 강원 철원은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수요일까지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간 새로운 관계 발전 비전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를 뜻하는 CSP 구상을 제시합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이어집니다. 첫 일정은 최종 고위관리 회의인데 회의 결과를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로 보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한 검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도에서 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이번 주 후반 차차 회복되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를 뜻하는 상호 관계 발전 비전인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실은 경주 에이펙 기간 꾸준히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측 인사들의 환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첫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이 대통령은 오늘 본격적인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간 새로운 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끄는 조력자와 상호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를 뜻하는 영문 첫 글자를 딴 이른바 CSP 구상을 밝히는 겁니다. 2029년 한 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시 현지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과 안보 등 양국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두 정상의 대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도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히 알고 있는 게 없다면서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아세안에 구하고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선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첫 만남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이 말레이시아 정상과의 회담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해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완결이 될지 잘 몰라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안보 분야는 공통 문구들이 양해돼 있지만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분야 의제 가운데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최종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최종 고위관리 회의는 21개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던 아태 지역 공동 번영과 혁신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인데요. 회의 결과는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로 보고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 주재할 합동 강요회의는 모레부터,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각각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이 오늘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 주변은 경비가 한층 강화됐고요. 방문객을 돕기 위한 24시간 상황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 컨벤션 센터 앞입니다. 인도를 따라 가림막 설치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가림막은 회의장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회의장뿐 아니라 21개 나라 정상이 묵는 호텔 등 보문단지 전역에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경찰은 회의장을 비추는 CCTV로 주변을 살피고 수시로 주변을 순찰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회의 기간 하루 최대 18,000여 명에 이르는 경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 보문단지 주변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와 헬기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를 찾는 방문객 역시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경주시는 정상회의 기간에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교통과 위생, 숙박 등에서 생기는 불편을 바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경주를 다시 찾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현장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 숙박, 위생 등 생활 밀착 분야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 정상과 경제인이 모이는 경주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외교를 시작으로 외교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アメリカにとっても、この日本という国はアメリカの対中戦略やそれからアメリカの、このインド太平洋戦略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 이어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I hear great things about her. I think she's going to be great. She was a great friend of Mr. Abe, and who was a great man, Prime Minister Abe. 미일 양국은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업 협력 각서 체결을 조율하는 데 이어 인공지능과 함께 히토류 등 전략 광물의 공급력 강화를 위한 각서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외교 무대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옮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눈앞에 두면서 국내외 투자 심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이번 달에만 하루 평균 16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액수인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거래대금 3분의 1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리는 등 반도체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코스피 상장지수 펀드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AI 사이클이 조금 더 갈 것,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흐름들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갈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예고된 굵직한 국제 일정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 전망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Well, it's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주요 변수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보유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노원과 중랑, 도봉구 등의 전세 매물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16일부터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열흘 거래량 2,679건과 비교해 78.9%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규제 지역 적용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축소되고 주담 대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게 주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감소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시행 첫날인 16일 7만 4천여 건에서 연일 주로 6만 6천여 건으로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제한적인 수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가수요를 줄이는 극약 처방이어서 거래 전략 속에 당분간 숨고르기가 예상되고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은 급감했습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은 24,8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22.8% 줄었는데 특히 노원과 중랑, 도봉, 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월에서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지난 13일 기준 이번 달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1.46% 오르면서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0.15 대책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진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과 하위 20% 평균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전국 5분위 배율도 12.5로 8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한 달 전보다 각각 0.22%, 0.43%씩 오르며 2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곤혹스러운 분위기죠.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 전수조사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헛발질이라고 받아쳤는데 부동산 이슈가 전국 블랙홀이 된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을 했던 이상경 국토차관이 물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고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부동산만 6채인 장 대표는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라며 총액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장 대표는 공격이 거세질수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헛발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마이바흐나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경차 4대를 공격하는 뜬금포 비판이라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나아가 부동산 내로남불 3인방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대책을 대폭 수정하라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 시장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건 알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세훈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11호 대책에 열흘 넘게 아무 언급도 없었던 정청래 대표는 당의 역할은 뒷받침이라며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좀 한 반발짝 뒤에서 좀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11호 대책이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지점인 만큼 정쟁보단 건전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 공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홍대 입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얼마나 춥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3.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어도 옷 속으로 한기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른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겨울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서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철원 임남면이 영하 2.6도, 경북 봉화는 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5도 이상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1도, 광주와 대구 13도, 부산은 15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서리와 물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가 휴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힘을 합쳤지만 이번 주 국정감사가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어서 훈풍이 오래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휴일인데도 국회 본회의장이 의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던 여야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미리 합의한 민생법안 70여 건에 집중했습니다.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관리비 인상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여야가 합의하면서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모처럼 협치 안주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계속 손을 맞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부분 상임위가 이번 주 종합감사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선 검찰사법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수사 재판 문제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 주도권 경쟁을 자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 재생 프로그램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슈 파이팅 측면에서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6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남겨둔 운영위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감사 날짜는 잡혔지만 역시나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석 문제 논의를 위한 운영위 전체 회의는 여당에 의해 오는 29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 출석을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뚜렷한 사유 없는 정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자녀 결혼식 때 피감기관 등에서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상임위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받은 축의금과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계속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이제야 축의금 목록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환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 SH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여한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는 876억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거라며
서울 시민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면서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 원을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고 자금 대여는 이사회 보고 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면서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의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특검에서 종종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 파견이 해지됐습니다. 한 검사는 이 전 대표를 지인의 소개로 한 번 만났고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와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까지 관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도 파견돼 팀장으로 관련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씨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최근 당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입수했고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견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지인 요청으로 저녁 자리부터 합석해 술자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호 전 대표가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복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신임 특검보에는 박노수, 김경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모두 판사 출신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진 만큼 성공적인 공소 유지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지휘부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 수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특검에 소환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4일에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몰고 올 경제 효과는 7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다양한 일정 못지않게 중요한 건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이 협상이 길어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번 달에만 2% 넘게 추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일주일 전보다 17.2원 상승한 1,439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주요국의 통화와 비교해도 달러 대비 가치 하락폭이 컸는데 지난달 말 기준 원화보다 더 떨어진 통화는 일본 엔화가 유일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꼽히는데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해 8월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액은 886억 5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의 4배가 넘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과는 19에서 20% 상호 관세율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문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무역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19%로 베트남과는 2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자동차 안전,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To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with you 100%, and we intend to be a strong partner and friend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 합의 공동 성명에는 경제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해 핵심 광물과 히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동남아와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협정 대상국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agreement with Malaysia this week, we're also signing or nearing completion on trade deals with many other Indo-Pacific partners from Cambodia to Japan to South Korea.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무리하는 트럼프는 오늘 일본으로 이동하고 모레 수요일에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번 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보유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가운데 5억 원이 넘는 금융소득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의 2%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로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를 분단위로 강화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12월 초쯤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화장품과 중고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최근 아파트 시공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차량 900여 대를 태우고 8시간여 만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유독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가 보호 팩으로 덮여 있어서 진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열폭주로 불길이 몇 분 안에 차량 전체로 옮겨붙어 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선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입주민들의 공포가 여전히 큰 가운데 건물 주차장 설계 시공 때부터 화재 확산 차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화재 연기가 감지되자 곧바로 차단막이 내려옵니다. 스프링클러가 열을 감지한다면 이 장치는 연기에 반응해 더 신속합니다. 핵심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의 필름인데 이 필름이 발라진 차단막이 내려와 불길 확산을 막는 원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런 주차장 가운데 있는 거는 롤 스크린이 내려와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주차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한 건설사는 천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입주단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고, 차량 하부에 구멍을 뚫어 배터리팩에 물을 분사해 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 건설사도 있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나 긴급 여권 발행 같은 위기 신호가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전조 증상을 제때 포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긴급 여권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제외 공간을 통해 발급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긴급 여권 발행이 늘면 현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인이 많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탈출한 피해자 일부도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도망 전화와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긴급 여권과 비자를 재발급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 여권 발행 건수가 이미 지난해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긴급 여권은 190건으로 지난 2023년 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발행 건수가 150건을 넘겼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국외도피 사범도 급증했는데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5배에 가까운 12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20명 정도가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연락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도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1명, 2023년 17명에서 지난해 220명, 올해는 1월에서 8월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대해 태국과의 충돌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9월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올라가면 이건 위험 수위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외교부나 관계당국이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가 또 있는가라는 거죠.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의 징조가 잇따랐는데도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년 동안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돈을 빌려간 태국인 여성에게 최대 연 9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요. 돈을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 앉아있어.
지난 6월 경찰이 성매매 조직 총책 30대 A씨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매매 알선 방조로. 네, 성매매 알선 방조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 6명과 운전기사 24명, 영업실장 3명 등 33명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해 수사에 대비하고 적발되면 출장 마사지만 영업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불법 수익은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총책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태국인 여성 2명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보다 훨씬 높은 최대 연 90%의 이자율로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보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또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또 다른 30대 총책과 공범, 성매수자 등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건너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석유 판매 업체에서는 화학 물질이 누출돼 20명이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주말 늦은 밤 시민들이 오가는 교차로를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인 보행자 2명을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요. 남자분은 의식이 없는지 소방대원이랑 일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어긴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 오전 9시 40분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석유 판매 업체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사류 위험물인 초산비닐이 대량으로 유출된 건데 근처 공장에 있던 2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불과 닷새 전에도 똑같은 유출 사고가 났던 만큼 당국은 수거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반복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낮 12시 반쯤 건물 2층에 있는 떡집에서 불이 나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이송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심에 소방차 25대가 출동해 긴박하게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플라스틱 냄새 나요. 계속 사람들 못 가게 다 막아놓고 있고요. 비슷한 시각 서울 상암동 월드컵 지하차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빠르게 내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한때 일대 도로가 정체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이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남녀인데요. 각각 대학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2시 20분쯤 도망치듯 가게를 뛰쳐나오자마자 주저앉는 여성. 부축하던 남성은 얼굴과 목에서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합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이들을 뒤따라 나온 또 다른 남성. 여성을 추가로 위협하려 하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막아냅니다. 제압당한 남성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감자탕 가게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입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낮에 흉기 난동은 중단됐지만 감자탕 가게 주인인 60대 남녀는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